방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나를 바라보며 간절하고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엄마, 저랑 제 아내가 정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엄마가 저를 도울 수 있는 때예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마음이 무겁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는 평생 이 재산을 얻기 위해 일해왔어. 엄마를 강요하지 마, 지훈아. 지우는 나를 바라보며 눈에 슬픔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혼자 살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해요. 나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나요?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내 희생이 지금은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유나 76살로 현재 포항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20살에 가족을 떠나 결혼하고 이곳으로 온 이후로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지나온 일들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삶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현재 저는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자녀들을 걱정하며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다 자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막내 아들 지훈과 그의 아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저는 지훈에 대해 늘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같은 세대의 친구들이라면 제 걱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어머니로서 배우는 것이 끝이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땅을 일구고 마을에서 작은 해산물 가게를 하며 내 자녀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4명의 자녀, 2아들, 1딸 그리고 막내 아들 지우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규율도 철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지우는 늦게 태어난 아이라서 셋째 아들과는 8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지훈을 특히 예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훈에게 사주던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탕, 과자, 장난감 등등.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그 사탕을 오래전부터 원했어요. 오늘 내가 시장에서 사다 줄게요. 또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버릇없어질 거야. 너무 예뻐해. 지훈은 자라면서 조금 이기적이 되었고 남을 배려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상한 점은 지훈이 큰형 앞에서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지훈의 형인 태민이가 방을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순순히 방을 치우러 갔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고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고 결국 마을에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 저는 차례로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첫째 아들 태민은 졸업 후 28살에 결혼하고 나서 먼저 떠났습니다. 태민은 부지런하고 목표가 뚜렷한 아이였고 대구의 작은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 도연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 취직했습니다. 제 딸 지수는 간호사가 되어 대구에서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건 지훈뿐이었고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포항의 2년제 대학을 다녔고 이후 포항의 한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훈은 자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매일 2시간씩 출퇴근을 하면서도 집을 나가서 월세를 쓰는 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매일 지훈이 그렇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행 계획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는 막내 아들만 남아 제 곁에 있었습니다. 땅과 집을 일부 팔고 남은 돈으로 겨우 살고 있었고 남편이 시작한 작은 해산물 가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외롭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며 저는 힘겹게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지훈이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미용일을 하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녀는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상견례에서 그녀의 부모님도 저를 존경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 수줍게 말하는 것을 듣고 지훈이 형을 두려워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올바르고 겸손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고 이제는 마음 편히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제 기대와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결혼한 후 두 사람은 저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은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은 재산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는 재산을 형제들 간에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아내는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급히 필요해요. 엄마가 먼저 도와주시면 나중에 저희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인생이 길잖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엄마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게 충분하지 않니? 제 대답은 지훈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조용히 있더니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제 며느리가 방문했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차를 조심스럽게 따르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는 나중에 갚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두 사람이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평생 모은 재산이야. 지금 나누면 엄마는 노후를 어떻게 살지 걱정돼. 너희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며느리는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 주 후 지훈과 그의 아내는 다시 재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치고 마음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오후 다른 자녀들이 매달 한 번씩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는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지훈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형제들도 동의할 거예요. 모두가 가정을 꾸렸고 엄마는 그동안 우리가 결혼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첫째 아들 태민은 밥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뭐 잘못했냐? 엄마는 평생 우리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어. 엄마의 재산은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집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재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오직 너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의 며느리는 그동안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저희는 작은 금액만 필요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태민은 참지 못하고 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게 두세요. 더 이상 엄마를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제 몸속에서는 통증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녀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결국 혼자 남게 된 저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지훈과 며느리는 저에게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상처를 주었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가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재산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그의 아내가 방문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제 집에서 한때 웃음소리와 평화로 가득했던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혼자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다소 애원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할게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옛날 순하고 공손했던 막내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이미 말했잖니?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쉽게 생긴 것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지훈은 일어나서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점점 더 커져가는 걱정 속에 남았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잘못 가르쳤기에 막내 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 며느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짜증이 섞인 태도였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를 도와줄 수 없나요? 엄마는 혼자 사시고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가정을 꾸렸으니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모든 일이 엄마가 뒤에서 도와야 하는 건 아니란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불만스러운 눈빛을 보이며 일어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과 그의 아내는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확실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앉자마자 지훈은 저를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엄마가 저희를 도와줄 수 없다면 최소한 모든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엄마의 자식이에요. 엄마가 저희에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 누구에게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살아있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엄마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그때 제 며느리가 끼어들며 예전과 달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의 감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엄마가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일어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엄마는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왔어요. 엄마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 너희에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지금이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지훈과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져 공허함 속에서 그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여전히 평온한 삶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늘 있었습니다. 지훈과 그의 아내의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가끔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지훈과 며느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훈은 다시는 재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가 이전에 했던 요구들과는 정반대여서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아이들이 재산 문제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어 홀가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고 그가 저와 공유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제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피어난 복숭아꽃을 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지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제 집으로 가져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지훈은 테이블에 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마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 가족이 안정되기를 바랐고 매일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상처 입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은 차가운 물 한 모금처럼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무시하고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죠. 그러나 이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여전히 저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놓으며 제 아들이 겪고 있는 절망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러나 인내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내가 가장 좋은 삶을 살길 바랐단다. 그러나 엄마가 가장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행복하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서두를 필요도 계산할 필요도 없단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옛날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그는 제 손을 움켜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아마 지훈이 진심으로 깨달았고 변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부분의 무게가 덜어져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는 저희 신뢰를 저버리지 않길 바랐습니다. 몇 주 후 지훈과 그의 아내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한결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안정된 모습으로 더 이상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던 중 지훈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엄마, 저 새 직장을 구했어요. 그다지 높은 월급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이제 저희는 엄마의 도움 없이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와 같은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제 아이들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폭풍우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제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서로를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옆에 앉은 며느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처럼 긴장감이나 걱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의 시작이요. 그날 저녁 지훈과 그의 아내가 집을 떠날 때 저는 그들을 문 밖까지 배웅하며 길게 이어진 가로등 불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제 마음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침대에 앉아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 아들 결국 커서 제 몫을 다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긴 여정을 지나오며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기쁘지만 아쉽게도 당신은 이제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요. 저는 속삭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년간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며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녀들 앞에서 약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이 차츰 풀려가고 저는 그동안 억누른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들은 이제 저에게 해방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마음은 평화롭고 가벼워졌습니다. 밤의 부드러운 소리들이 귀에 들려오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때로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가족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고
문이 갑자기 열리며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많이 수척하고 눈가가 깊게 패여 있었으며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제 마음을 움켜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훈?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니? 지훈은 잠시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내면의 싸움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이 메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저에게 거스르는 것 같아요. 제 일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고 그 빚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했었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그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30대 중반을 넘겼지만 지훈은 여전히 삶의 끝없는 도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부드럽게 의자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모든 어머니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제 마음속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제 사랑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마 지금 너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누구나 인생에 고비가 있고 그 고비를 넘기면 더 나은 날들이 올 거야. 엄마는 너가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참아라.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제게 시선을 돌리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엄마, 정말로 과거의 일은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빌려주세요. 한 번만, 제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꼭 갚을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없이 다짐했던 대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제 품에서 자란 유일한 아들을 마주하니 그 모든 결심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도와줄 거야, 지훈아. 하지만 기억해야 해.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작은 가족이 있다는 걸. 너는 더 이상 약할 수 없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라도 강해져야 해. 지훈은 제 손을 쥐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미안해요. 엄마를 걱정하게 해서. 저는 그를 바라보며 모든 피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소망만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번에 그를 돕는 것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저축에서 남은 돈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이 그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훈이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지훈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전보다 지훈이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끔 며느리가 와서 작은 선물을 들고 와 인사했습니다. 매번 며느리에게 지훈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항상 짧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일이 많아요,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심 불안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깊이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봐왔던 지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척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자신감과 활력이 넘쳐 보였고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내가 이겨냈어요. 제 일이 안정됐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를 꽉 안으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이제는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지훈이 이제는 무사히 어려움을 넘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지훈아.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때로는 쓰러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희망과 열정을 다시 찾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마가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떠날 때 저는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며 그의 모습이 어두운 길가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지훈은 괜찮을 거고 저는 남은 삶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다 컸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자기 발로 서게 되었어요. 우리는 잘 해낸 거죠? 그렇죠? 저는 조용히 속삭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게 짓눌렸던 모든 걱정과 아픔은 이제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들이 자라나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제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편안한 밤의 소리가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걱정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온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작은 정원을 거닐며 예전부터 손수 가꿔온 꽃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특히 지훈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외로움이 스며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갑작스러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제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방문처럼 오늘도 다 같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따뜻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앉아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조금의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아이들 모두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족들이 모인 저녁은 점점 드물어질 것이란 걸 알기에 그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지우는 저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예전에 긴장된 표정이나 무거운 마음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랑 아내는 엄마 가까이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그동안 엄마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잘못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엄마 가까이에서 엄마를 돌보고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고 가끔 찾아와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훈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 엄마는 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너는 너의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너의 삶이 바쁘다는 걸 잘 알거든. 엄마는 여기서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고 누구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단다. 지훈은 고개를 흔들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저랑 아내가 내린 결정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엄마 가까이서 살고 엄마를 돌보고 싶어요. 비록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실지라도 엄마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이 있을 거란 걸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살려고 해도 그동안 따라온 외로움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만약 그게 너의 진심이라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게. 단지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결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 속에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지훈과 그의 가족은 제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일 저는 며느리가 오랜만에 찾아와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예전의 긴장이나 갈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지훈과 손자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큰 나무 그늘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그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단순한 행복의 순간들이었고 제 가족과 함께한 이 평화로운 시간들을 저는 끝까지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엄마가 있어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잘못했더라도 엄마는 항상 저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이제 흐릿한 기억으로 변했고 그 자리에 현재의 기쁨과 사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 저는 지훈 옆에 앉아 손자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제 삶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앞날에 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차가운 겨울이 와도 지훈과 그의 작은 가족이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속의 따뜻함은 식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자들이 내 집에 달려오고 그 소리로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날들 나는 그저 그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삶이 주는 단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아침 내가 온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훈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눈빛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 지훈은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와 아내가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지금 일을 그만두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엄마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엄마는 내가 나를 생각해줘서 기쁘지만 내게는 가족도 있고 내 커리어도 있어. 엄마는 내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내가 깨달은 건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희생과 걱정 그리고 상처가 그 순간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알았어, 지훈.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후 몇 달 동안 내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은 와서 작은 정원을 돌보고 함께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자들은 자주 와서 집안을 뛰어놀았고 집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지훈이 일어나 한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엄마가 있어서 행운이에요. 과거에 내가 엄마에게 슬픔을 준 적이 있었지만 엄마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그걸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엄마가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모두가 조용히 그를 듣고 있었고 나는 그를 보며 자랑스럽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는 한때 끝까지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내가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나는 내 모든 희생이 값진 것이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내 가족이 자랑스러워. 그 순간 내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 모두는 잔을 들며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한 엄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난 후 나는 침대에 누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아이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이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완벽한 것이라 생각해.
지나온 폭풍과 상처는 다 지나갔고 이제 나는 사랑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믿음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웠어요. 결국 사랑하는 가족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